지명수배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5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양산 평산마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 경호구역이 넓어지면서 이른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뒤늦게 확성기 시위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강체 사과해. 나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네 편만 국민이고 네 편 안 들고 니한테 비판하면 싹 다 반지생이야. 뭘 시켜 달랐던 거야? 병호구역이에요. 병호구역. 병원이 뭔데? 간첩 도와주게 거절해? 문제는 반칙이야. 찾아봐.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고요하고 풀벌레 소리, 새소리 그 덕분에 오랜만에 차 한잔하면서 술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이라 잠시 뵀는데 최근에 본 웃음 중에서 제일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늘은 좀 괜찮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그러네요 하고 답변하고 경호구역을 한 300m 정도까지 넓히면서 평산마을의 평화가 찾아온 지 대략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문준용 씨가 문 전 대통령의 장남 멸씨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이제는 개인에게까지 퍼져 시골 구석에까지 다다르고 있다. 조심하시길 바란다. 뭐 지명수의 포스터까지 언급하면서 확성기 시위를 비판했거든요. 왜 이 시점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사진이 나왔던 이제 그 뭐 지명수배 사진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됐고 법원에 판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이제 겨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저는 좀 너무 뒤늦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위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내려가자마자 사실 시위가 계속이 됐고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제발 중단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문다혜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준용 씨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작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경호구역이 300m로 넘어가서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시위가 좀 진정된 국면입니다. 이제 그 국면에서 이제 본인의 사진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뒤늦게 이야기를 했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식 같으면 사실은 부모님이 내려가서 정말 잠도 못 자고 이러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사실은 좀 격앙되고 이 부분에서 항의하고 좀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을 텐데 너무 좀 뒤늦은 반응이 아닌가라는 좀 의아심이 듭니다. 여동생인 문다혜 씨도 사실 과거에 자막이 잠깐 나갈 텐데 더 문준용 씨보다 거센 비판, 확성기 시위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구장처장. 네. 결국은 본인들이 전직 대통령의 자녀,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과도한 어떤 인격권 침해나 모욕 이런 거를 좌시하지 않고 참지 않겠다. 뭐 이런 경고성 발언을 해석하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네, 저도 그 앵커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가장 급했던 것은 문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평산마을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서 이제 시위가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해결하는 데 일단 좀 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둔 것 같고요. 이제 급한 불을 이제 끄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그 부모님이 그 거주하시는 부분은 이제 조금 이 평화가 찾아왔다라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잡겠다. 뭐 이런 뜻이 오늘 문준용 씨의 글에 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문준용 씨는 최근까지도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극히 자제해 왔었습니다. 과거 그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바쁘셔서, 근데 저도 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은 뭐 통 못 봤습니다. 똑같죠. 가족 보통 가족 얘기랑은 틀려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상상하신 것보다는 다르게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혀 뭐 일상생활이 저는 그대로예요. 예, 그 당선되시기 전이나 후나.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문준용 씨가 이렇게 확성기 시위에 대해서 뒤늦게 비판 목소리 낸 것과는 별개로 경호구역이 확대가 되면서 또 다른 시민들이 또 유탄을 맞았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는데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경호구역이 300m까지 확장이 됐죠. 그렇지만 이제 그 보수 이제 이른바 보수 유튜버들이 시위를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300m 이후의 거리에서 뭔가 집회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마을 간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관계가 엇갈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떤 보수 유튜버의 어떤 방송을 좀 보니까 거기에 그 마을 주민과의 대화들이 좀 고스란히 노출이 됐는데요. 그 예. 다른 마을 주민들이 우리한테는 피해가 오면 안 된다. 뭐 여기서는 하지 말아라. 뭐 삼거리에서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삼거리가 이제 평산마을과 이제 다른 마을로 가는 이제 길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끼리 그 시위대가 평산마을을 떠나서 자기네 마을에 와서 또 뭔가 시위를 하다가 피해를 주지 않을지를 좀 우려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사실 평산마을 주민들은 피해자인 것이지 이 어떤 시위의 피해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은 또 아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 간에 그런 반목이 생기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다만 이 시위가 너무 과격해져서 불법 집회로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가처분 신청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김근식 교수님. 예. 그런데도 대통령의 이런 권고, 윤 대통령의 지시에도 일단 보수 유튜버들, 일부 유튜버들은 확성기 시위 멈추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원이 뭐 합법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 평산마을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그 욕설 시위를 하고 그 보수 유튜버 방송을 했던 분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거라는 걸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의미가 있게 제가 들여다보는 것은 지금 그 김진표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이 이걸 건의를 했고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마음을 결정을 해서 경호실에 상당히 지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300m 뒤로 밀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상당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만과 뭐 비난 이런 거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집회 시위랑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됐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 사는 주민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또 일상으로 돌아온 전직 대통령의 또 그 권리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 경호처의 이 방침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인 것을 좀 양해를 해서 300m 뒤에서도 얼마나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평화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목소리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제 5위였습니다. 다음 주제 또 다른 야권 인사 얘기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바로 한번 다음 주에 가보겠습니다.